그 아이디어는 식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아이디어가 괜찮고 돈벌이가 된다고 해도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쓸모예요. 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구본일입니다. 이번 주제는 신입 혹은 게임 기획 지망생들이 자주 하는 착각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망생 시절에 많이 했던 실수고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현업 와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저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국내 한정이 아니라 해외 게임 기획 커뮤니티에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하고 나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엄청 고통스럽고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찌어찌 서류 통과는 되고 면접은 비볐을지라도 현업에 가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망생들의 대표적인 착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당신이 만들고 싶은 게임은 만들지 않아요. 사실 이건 PD가 되어도 팀장이 되어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대표더라도 외부적인 지원, 투자나 퍼블리싱을 받게 되면 본인 생각대로 100% 하기 힘들어요. 본인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1인 개발이나 인디를 하셔야죠. 초반 방향성을 리더가 잡을 수 있는데 게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 퍼블리싱이나 투자를 받거나 회사 윗선에 있김에 초반 설계가 많이 변경되게 됩니다. 근데 회사가 작을수록 기획자의 권한이 커지긴 해요. 내 영혼을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소기업의 장점이에요. 말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썰을 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모바일 게임, 가챠 등의 폐해는 당신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업인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면접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논리로 완전 무장하고 있어도 공격받으실 거예요. 현업인들도 PC게임이나 콘솔 게임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랜덤 박스가 사회적으로 주는 안 좋은 인식, 업계를 망치는 무작정 베끼기, 예를 들어 너도 나도 추석 보상,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 로비 인터페이스, 사용자들이 이런 이미지를 올렸더라고요. 짠! 누가 만들었는지 절묘하죠? 다 안다고요. 문제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업인들이 바꾸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투자를 못 받고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고 지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이죠. 리텐션이 일정 수준 미만이 나오면 팀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차별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좋냐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모바일 게임 생태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표 개선을 한국식으로 출석 보상이나 오늘의 할 일, 수동 이벤트 등으로 풀지 않고요. 슈퍼셀의 브롤스타즈처럼 세련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루에 맵을 한 번씩 바꿔주고 메커니즘적으로 유리한 브롤러들을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키면서 학습 효과도 얻고 모든 영웅을 다 키우게 하는 콘텐츠 소비도 확보하죠. 근데 이런 방식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설계의 실력을 떠나서요. 개발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클래시 로얄도 브롤스타즈도 설계에만 수년씩 걸리고요. 폴리싱 기간도 수년을 소비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국내는 6개월이나 1년 만에 게임을 뚝딱뚝딱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게 마냥 좋다는 게 아니라 투자한 사람들이 그 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돈 태웠는데 7, 8년 넘게 기획만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그 회사가 대단한 거고 그 투자자가 대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리니지가 있죠. 찾아보면 리니지라서 가능한 시스템들이 엄청 많은데요. 요즘 세상에 리니지 말고 어떤 게임이 강화 실패했을 때 아이템을 파괴시키나요? 무턱대고 따라하면 사용자들이 납득할까요? 0.0001% 확률로 아이템을 주는 게 다른 게임에서 제대로 워킹할까요? 이야기가 좀 샜는데 요지는 현업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모바일 게임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더 좋은 혁신을 시도하는 모바일 게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챠도 세련되고 유저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서 말한 이 공식들을 깬 사례들이 많이 나와주고 인디 게임들의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둬서 RPG만 가득한 국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업무 시간에 게임 안 함. 저도 취업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업무 시간에 게임만 하는 줄 알더라고요. 아직도 어르신들은 게임에서 다닌다고 하면 프로게이머인 줄 아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다들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시간에는 거의 못해요. 분석 업무를 맡거나 자동 돌리는 것, 모바일 게임을 잠깐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요. 일 안 하고 게임만 주구장창 하면 나 좀 잘라주세요 하는 것과 같죠. 게임 회사도 회사죠. 일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게임 기획만 하는 줄 안다. 아닙니다. 대기업은 간혹 기획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니어는 잡무가 꽤 많아요. 유관부서에게 전달할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중간 빌드의 사운드 수집이나 단순 문서 작업들도 많이 합니다. PD가 대표에게 발표할 문서를 대신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에셋이나 파일명도 기획자가 정리를 하죠. 테스트나 버그 트래킹은 당연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설계한 시스템의 기본적인 테스트나 버그 체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어한 테스트는 QA팀이 해주기도 하는데 작은 회사에 QA팀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배부른 소리죠. 기획자가 다 합니다. 심지어 전화 업무를 기획자가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좀 오바 같네요.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다들 생각하는 기획자의 업무 기준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업무지? 아티스트도 아니고 프로그래머 업무도 아닌데 그렇다면 기획자의 업무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거 제가 지망생들 메일을 좀 봤는데요. 웬만한 질문들은 블로그에 링크로 대신하는데 가끔 가다가 자기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같이 일해보자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은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는데요. 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구체화되고 실행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를 떠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 중 3명에서 8명이 동시에 그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 아이디어는 식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아이디어가 괜찮고 돈벌이가 된다고 해도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쓸모예요. 간단한 게임이라도 만들어 보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현업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특정 게임이 나오고 나서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어쩌라고. 자기가 실행을 못하면 다 휴지 조각일 뿐이죠.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라면 지금 당장 실행을 하시고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테트리스, 카운터 스트라이크, 포탈,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덩그리드, 전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대단하죠? 실행의 힘이 아이디어나 디테일이나 퀄리티, 그런 것들을 다 압도한다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 게임의 재미 외에도 고려할 것이 많다. 기획자가 재미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UX나 BM과 방향성, 특히 지표나 BM에 대해서 순진하게 생각하는 기획자가 현업에도 꽤 많아요. 게임은 돈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돈벌이를 가볍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기획자는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인디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기획과 사업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자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재미가 있으면 돈은 따라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고요. 요즘은 재미 외에도 BM이나 코어 루프의 깊이, 끊임없이 플레이 가능한 구조가 재미만큼이나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메타적 재미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획자 혼자만 재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로그를 심고 FGT를 하고 CBT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해서 방향성에 반영하는 거죠. 일곱 번째, 고전 게임 혹은 이미 나와 있는 게임을 조금 바꾸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실제 사례가 많죠. 제가 신입 때도 그런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카트라이더가 나왔을 때 무수한 레이싱 게임들이 나왔고요. 스타크래프트가 떴을 때 전략 시뮬레이션 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게임이 몇 개나 될까요? 성공은 그 제품의 완성도, 그리고 시대적 타이밍, 경쟁자, 트렌드, 이슈, 국가 정책, 사회적 분위기, 자본금 등 무수한 이슈들이 많아요. 이런 거 다 만족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업계입니다. 단순히 고전 게임의 최근 시스템을 접목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접근하면 필패하죠. 과거의 향수가 느껴질까요? 지금 그 게임을 깔아서 실행해보세요. 엄청 촌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과거의 재미는 과거에만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이 재밌게 느끼더라도 요즘 사용자들은 그 재미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와우 클래식이나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요즘 사용자들이 스타크래프트나 와우를 계속해서 하나요? 계속 순위는 떨어져 가고 있죠. 자, 지망생들의 대표적인 착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신입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태 했던 얘기는 게임을 예술로 생각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드는 게임은 상품이잖아요. 작품이 아니죠.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상업적 성공을 바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월급 안 받을 거예요? 앞에 언급한 거 말고 지망생들의 착각은 더 많이 있습니다. 기획자가 리더인 줄 아는 거, 기획자가 큰 그림을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거, 업계에 들어오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기획 업무에 노가다가 많다는 거 등등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팀바 팀 케바케이긴 한데 이런 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